오늘 날씨가 참 맑습니다. 맑은 날씨는 참 좋습니다. 날씨가 흐리면 우중충하고 마음도 우울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시야도 좁아집니다. 맑은 공기는 기분을 상쾌하게 합니다. 탁한 공기는 숨쉬기가 불편하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또 맑은 물을 마시면 시원합니다. 그리고 맑은 사람을 만나고 나면 아주 기분이 좋고 영혼이 남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맑음입니다. 맑음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맑음은 누구나 좋아하고 지향하는 상태입니다. 추석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옛날 그 어렵던 시절엔 목욕을 몇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형편이 많이 좋아진 요즘엔 목욕과 샤워를 자주 합니다. 목욕을 하고 몸을 깨끗이 하고 나면 개운해지고 마음도 상쾌해집니다. 집이나 사무실도 청소하지 않고 놔두면 먼지가 쌓이고 복잡하고 지저분해집니다. 이것저것 뒤섞여서 쓰레기장같이 되어버립니다. 뒤죽박죽되어 필요한 것을 찾아내기가 어렵고 이것저것들에 걸려서 넘어져 다치거나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깨끗이 청소하고 나면 맑고 상쾌해지고 개운해집니다. 맑음의 반대 개념은 탁함과 어두움, 더러움입니다. 더러움에 물든 것을 오염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세상은 많이 살기가 편안해졌지만 많이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환경 오염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대기가 오염되어서 공기가 탁해지고 수질 오염이 심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을 사서 마십니다. 집집마다 정수기에다 요즘엔 공기청정기까지 오염된 물과 공기를 맑게 정화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질 세계와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도 현대인들은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정신과 상담을 받고 약을 먹고 입원을 하고 일부는 오염된 정도가 심해서 사회적 문제들을 생기게 합니다. 심각하게 오염되기 전에 청소하고 정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정신적으로 내면이 오염되면 맑지 않고 탁해집니다. 오염되면 순환이 원활을 하지 않고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흐릿하고 무겁습니다. 안개가 낀 듯 뿌옇고 먹구름이 몰려오듯 어두워집니다. 마음과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이것을 생각하거나 행동하는데 이것저것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산만합니다. 말도 이 말 저 말 많아지게 됩니다. 이것저것이 섞여서 혼탁한 상태가 됩니다. 내적 오염은 내적 순환과 통함을 방해하고 원활하지 않게 합니다. 내적 오염은 육체적인 몸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부작용이 커집니다. 명상은 내적 오염을 정화시키는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보통 마음을 닦는다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연화공에서 육체적, 정신적 긴장을 내려놓고 마음을 가만히 하단전에 가져다 놓고 머물면 바라보고 느끼게 되면 처음에는 복잡한 여러가지 생각과 상태들이 드러났다가 가라앉으면서 정리가 되고 고요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맑은 상태가 됩니다. 컵 속에 물이 맑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또 통화공에서는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에너지를 활용해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몸과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처음에는 별 느낌이 없을지 모르지만 통화공에서의 정화작용은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정화되고 나면 몸이 개운해집니다. 머리가 시원해지고 맑아집니다. 그리고 단순 명료해집니다. 맑고 청명해지면서 영롱해집니다. 해맑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나아가 깊어지게 되면 열반 적정의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혼탁한 세상에 맑기만 해서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느냐 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명상으로서 극복이 됩니다. 왜? 그 열쇠는 관, 바라보기에 있습니다. 관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 그 관을 통해서 힘을 가지게 됩니다. 내적 중심과 통찰력과 내면적인 영적인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맑음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